자, 그래요. 우리 이제 시험 대비를 기약하야, 아니 시험 대비를 시작해서 이 처음부터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물리, 제일 처음에는 사실 시간의 표준과 길이의 표준이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따로 찍어갖고 올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페이지 24페이지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물리량과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갖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험 대비가 준비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문제 올리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 그림판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좀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런 작업들도 해서 뭐 수능 문제라든지 아니면 작은 예시들을 이제 띄워가지고 좀 살펴보면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점점 발전하는 양질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뭐 하나 뭐 가운 입고 뭐 이상한 안경 쓰고 막 헛짓거리 하고 있을지 그래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인 물리량 여기 되지? 자, 물리량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물리량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벡터량은 뭐고 스칼라량은 뭘까? 이거는 사실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시를 들 것은 바로 이동거리와 변위, 이동거리와 변위. 사실 요 앞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단축키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변이라고 하는 놈과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놈들의 단축키는 S죠, S. 원래는 D를 썼었어요. 이 D, distance의 줄임말 D를 썼었는데 S는 이게 그 영어가 아니라 저쪽에 뭐 다른 나라 말에서 어원을 따가지고 S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이, 이동거리 단축키를 같이 씁니다. 그리고 단위 또한 같이 쓰죠.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이런 단위들을 쓰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자, 얘 문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을 그었습니다. 이 수직선의 가운데를 0, 가운데가 아니네요. 가운데를 0으로 잡고 이쪽은 플러스 5, 이쪽은 마이너스 5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새끼가 여기까지 같아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놈의 이동거리는 얼마? 이동거리는 단위는 미터요. 이동거리는 5m가 되겠죠. 변이 또한 5m가 됩니다. 자, 이번에 B라고 하는 놈은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왕복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은 실제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은 5m 갔다가 5m 되돌아갔으니까 총 10m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변이에요. 변이. 변이라고 하는 놈은요 뜻이 뭐냐면요 위치, 변화량 이렇게 위치, 변화량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그게 변입니다. 근데 처음 위치나 나중 위치가 똑같죠? 그럼 변이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C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놈 새끼는 5m를 갔다가 되돌아왔다가 아예 백을 해서 뒤로 가버렸대요. 마이너스 5까지 갔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이동거리는 당연히 얼마나? 15m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변이는 마이너스 5m. 자,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는 음수일까요? 음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음수와 양수의 개념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 이건 방향이에요. 뒤쪽 방향이다. 앞쪽 방향은 플러스고 뒤쪽 방향은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예시. 여기가 침내야, 침내. 그 요새 애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침내. 나는 약간 침 냄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침내가 침산내거리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요새 애들 줄임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침내, 폭설. 여러분 폭설 뭔지 아세요? 폭설? 여러분도 고등학생이라고 나 알지 싶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폭설감, 폭풍설사의 줄임말이에요. 폭설. 희한하죠. 다 줄여요. 그렇습니다. 침내, 침산내거리예요. 침산내거리에서 여기가 침산중, 침산중까지 갔는데 A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가냐면요, 딱 직선으로 싹 갔어요. A라고. 근데 B라고 하는 놈은요, 여 갔다가 저 갔다가 여 갔다가 여 갔다가 여 갔다가 여 잠깐 쉬어갖고 담배 한 대 피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여기 도착해요. B라고. 자,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게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놈은 어떨까요? 이동거리는 A랑 B 중에 누가 더 커요?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실제 이동한 거리는 B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거리 말고 변이라고 하는 식은 A, B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변이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변화량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의 직선거리, 그거를 우리가 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직선거리는 A나 B나 똑같죠? 그래서 변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치킨집에 전화. 치킨 먹어. 치킨 맛있겠다. 치킨. 선생님 오늘 선생님이 저기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원래 작년부터 다이어트를 해갖고 원래는 23kg를 뺐었는데 다시 올해부터 이제 식사 패턴도 돌리고 하니까 금방 찌더라고. 그래서 10kg가 원래 쪘었어요. 다시 10kg가 23kg 빼고 10kg가 쪘었는데 와 이거 하다 다시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다시 살을 선생님이 뺐는데 살을 빼서 8kg 정도, 7, 8kg 정도를 다시 뺐어요. 근데 2주일, 3주일 해갖고 그렇게 뺐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 오늘 그냥 생까먹 그냥 다 처먹어보자 싶어가지고 막 먹었어요. 그래서 막 햄버거 2개, 라면 2그릇, 컵라면 2그릇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밥도 2공기 먹고 겁나 맛있더라. 와, 개 맛있어. 여러분이 이제 방송 수업을 하는 걸 좀 더 재밌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BJ들이 어떻게 방송 수업을 하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요, 막 범프리카하고 꽃돼지 뭐 이런 애들 봤는데 먹방 하더라고요. 먹방. 개 맛있게 먹는 거야. 뭐 봤냐면 컵라면 이렇게 5개인가 뭐 이렇게 먹는 거 봤는데 와 개 맛있게 먹대. 금방 이런 뭐더라, 꽃돼지 하는 BJ 있잖아요. 뭐 이지랄병 하면서 막 자꾸 엄마들이 치면서 막 졸라 먹대요.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계속 컵라면을 너무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사실은 오늘 컵라면만 2개 딱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컵라면 1개 먹으니까 2개 딱 먹으니까 와 너무 맛있는 거야. 입맛이 돌대. 응? 감칠맛이 싹 돌더라고. 이제 시작되는 건가 싶어서 바로 맥도날드로 갔죠. 그래서 빅맥이랑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버거 있잖아요. 2개 시켜가지고 또 처먹고 망했어요. 오늘 그래 망했습니다. 그래 하고 지금 한 번씩 들락날락하는 중학생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선생님이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해갖고 뭐 우리 학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 눌러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추천이랑 막 별풍선 이런 거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초콜릿이나 이런 게 크게 필요가 없는데 들어와갖고 해준다 그러면 그럼 들어와라. 그래서 비밀번호 가르쳐주세요. 들락날락거릴 수 있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괜히 뭐 고2 애들 이렇게 중3 애들 겁주고 하면 중3 애들 좀 쫄리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겠지? 그 고2 애들 얘네들이 되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마음만은 되게 고운 애들이에요. 맞지?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저번 시간에 저 민경이가 여기 이 강의실이네요. 이 강의실에 들어왔는데 우리 저기 고2 친구들 중에서 거의 좀 성격이 제일 완만하고 제일 좀 착한 친구가 있는데 동규가 있는데 동규가 민경이를 보자마자 중3 애인데 야 니 담배 피나? 그러면서 역시 이렇게 나이 한두 살 차이는 그런 위기 질서가 좀 진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한번 세팅. 어쨌든 그 몸무게를 재는데 아니나. 몸무게를 재는데 몇 킬로 쪘는지 알았어요. 물도 좀 먹고 막 이랬는데 몸무게를 재니까 3kg가 다시 늘었어요. 와, 진짜 무슨 몸무게. 야, 이거 진짜 1kg, 2kg 뺐더니 개빡시게 뺐는데 진짜 막 운동 미친 듯이 해야지 이렇게 빠지는데. 와, 먹는 거 조금만 먹으면 그래 찐다. 야, 진짜.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음식이나 아니면 운동들이 그냥 먹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피자 같은 거 막 이렇게 햄버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무조건 먹어야 되고 건강식품이고 막 이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노. 의사 막 진료하러 갔는데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전 어디가 문제죠? 너무 건강식을 안 드셨네요. 오늘부터 햄버거 하루에 3개씩 꼭 챙겨 드시고요. 라면 한 2-3개씩 꼭 자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주는 한 번 드실 때 5병 정도는 먹어주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여러분 요새 언프리리 랩스타 제시 쌤도 페북에서 가끔씩 짤방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대요. 뭐 얘기하기 전에 하면서 시동을 거는 소리 있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그래, 수업 시작해보도록 연결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여는 소리죠. 자, 이동거리 변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물리량은요, 속도와 속력입니다. 잠깐 침판 좀 지우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도와 속력. 자, 속도와 속력은 우리 단축키를 B라고 씁니다. velocity의 약자 B. 얘네들도 역시나 이렇게 조금 같은 하면서도 달라요.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속도라고 하는 새끼는 시간분의 변위입니다. 분모에 분자에다가 변위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라고 하는 놈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자, 그래서 우리 단위를 보게 되면요.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변이든 이동거리든 단위를 미터를 쓰죠. 킬로미터나 미터, 센티미터 이런 걸 쓰는데 미터를 쓰고 그 밑에 분모는 시간, 초가 주로 옵니다. 그래서 미터, 초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바가 들어가죠. 우리 이걸 옆으로 삐뚤어서 이렇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미터 말고요. 길이의 단위나 거리의 단위가 오면은 뭐든지 쓸 수 있어요. 킬로미터도 와도 되고 뭐 메가파섹 이런 거 와도 되고 이쪽에는 시간이 옵니다. 어떤 시간이 와도 돼요. year 1년이죠. 발음 좀 괜찮죠. year 그 다음에 저기 day 하루가 와도 됩니다. 어떤 시간이라든지 여기 올 수 있어요. 그게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 퍼 세크나 킬로미터 퍼 세크 정도의 킬로미터 퍼 아워, 킬로미터 퍼 미닛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역시나 예문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쓰는 B A부터 B까지 있는데 갈 때 60 km/h로 갔어요.
미터 퍼 세컨드 갔다고 봅시다. 미친 속도죠. 얘는 미친놈이에요. 왜냐면 1초에 60m를 뛸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새끼입니다. 돌아올 때는 90 미터 퍼 세컨드. 엄청 빠르죠. 1초에 90m를 갑니다. 자,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을 구해볼 건데요. 일단은 평균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다? 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평균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분에, 총 걸린 시간분에 전체 변이해 주시면 돼요. 총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변이는 얼마다?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을 했으니까 왕복 운동을 하게 되면 변이는 빵. 그죠? 변이가 빵이면 속도는 역시나 빵. 그래서 평균 속도는 빵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를 몰라요?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내가 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죠. 자, 일단은 거리를 우리가 얼마라고 잡을 거냐면 거리를 x라고 잡을 거예요. 거리를 x라고 잡았어요. 왕복거리니까 2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측정을 한번 해보니까 우리 그런 거 배웠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거 기억납니까? 거시속 혹은 거속시 이딴 거 가르쳤죠.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혹은 내가 여러분 중학교 때 가르쳤으니까. 자, 이 거속시라고 했을 때 시간을 어떻게 구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속력분의 거리 해서 구해볼게요. 갈 때의 시간은 60m/s 분의 x라고 하는 거리를 갖죠. 플러스 왔을 때의 시간. 왔을 때의 시간은 90m/s 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되나요? 빨간색으로 쓰면 잘 보여요. 보이나?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약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으로 약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80분의 5x 되겠죠? 뭐 따로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180분의 5x 분의 2x. 번분수 계산할 수 있죠? 1 해서 5x분의 360x가 됩니다. x는 약분되고요. 5도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답을 구하면요. 72m/s입니다. 72m/s가 평균 속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올림피아드 예전에 나왔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솔직히 이거 못 풀었는 사람들 많죠. 수준이 이래요. 우리 초딩들 수준이. 요새 선행 뭐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문제를 잘 풀어요. 요 생각지도 못했는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초딩보다 못한 친구들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속도와 속력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시킬 게 있습니다. 우리 속도가요, 여러 가지 속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속도의 개념이 나오냐면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는 아예 다른 물리량이긴 하다만은 일단 속도가 붙으니까 같이 집어넣어 볼게요. 우리 속도라는 개념에서 얘네들을 이해하시고 있다면 속도는 뭐? 끝, the end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아 참, 죄송해요. 벡터량, 스칼라량. 이거 얘기를 못했네요.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자, 벡터량, 스칼라량.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설명해 보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스칼라량은 크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변이죠. 변이는 그러면은 벡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뭐예요? 앞뒤 구분 없이 크기만을 쟀었죠. 그러면 이건 뭐가?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속수와 속이 여기 나왔는데, 벡터량인 변이를 윗변에 올렸으니까, 윗변, 분자에다 올렸으니까, 얘는 뭐예요? 속도는 뭐예요? 벡터다. 얘는 뭐예요?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케이. 자, 그럼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 상대 속, 순간 속도, 평균 속도, 상대 속도, 가속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이 두 친구는요, 그래프가 좀 따라와 줘야지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그래프 아직까지 진도는 지금은 안 나갔지만 우리 한번 배웠었죠. 방학 때 한번 배워서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위치 됐어요. 약자로 써요. S T 그래프 시간 변이 혹은 뭐 이동거리 그래프인데 변이라고 일단 할게요. 속도니까.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기울기. 기울기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기울기.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자, 기울기는 X 증가량. 가로분의 세로죠. T분의 뭐다? S.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시간분의 변이, 속도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속도다.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응?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어요.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걸까?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평균 속도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A에서 숫자를 실제로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는 2초, 네, 3, 여기서는 4초, 12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A부터 B까지 갔을 때 평균 속도를 구해라.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주시면 되겠죠. X 증가량이 2에서 4까지 2초죠. Y 증가량은 4에서 12까지 8m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 쉐리는 2m/s.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평균 속도다. 근데 사실 지금 이 기울기 뭐예요? 이 기울기 이거 AB 구간의 직선거리의 기울기죠? 그죠? AB 구간의 직선거리의 기울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을 가지냐면요. 이 사이에 네가 무슨 직거리를 했던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떨지만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야. 사실은 속력이 느렸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잖아요. 이거를 하나의 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매기죠. 그 평균값이 얘다 이 말이에요. 직선거리다. 빨라지고 느리고 됐어. 평균값이다. 이 직선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그러면 여기 C점이 있어요. C점인데 여기 3초야. 이런 C. 자, 여기 C점이 있어요. 잠깐만요. 이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나요? 점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뉴턴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요. 이 점의 기울기를 구했죠. 점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고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거죠. 근데 물리 1에서는 미적까지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얘기해 줄 때는요. 접선을 줘요. 그럼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 선의 기울기.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2에서 3초까지 증가했죠? 그럼 1초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3초 동안 얼마가 증가했냐면 이 안에 표시를 안 해줬네요. 믿기 힘들겠지만 여기 9m라고 할게요. 9m 아니요 9m 할 필요 없네. 9m 말고 얼마라고 하지? 여기가 6m라고 할게요. 6m. 그러면은 x 증가량은 얼마가 되냐면은 4에서 6까지 증가했죠? 그죠? 4에서 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죠. 그래서 1초분의 2m에서 결국 2m/s라고 하는 순간속력을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 C 지점에서의 순간, 이 순간의 속력이 바로 2m/s라는 거죠. 되나요?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는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의 기울기가 되겠고,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 이 점의 기울기인데 우리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예, 다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요새 선생님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기 다른 BJ들 어떻게 방송하는지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보고 배워가지고 써먹을 테니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상대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 우리 두 개 얘기했고 이제 상대 속도. 뭐야? 상도. 상대 속도.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나의 속도를 생각하고 대상의 속도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속도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속도. 자,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식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를 빼줬는 값을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습니다.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 차가 있어요. 람보르기니죠. 다른 상황이지만 뭐 이런 데라도 해줘. 어쨌든 A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B라고 하는 차가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 A 차의 속력은 60km/h고요. 그 다음에 B 차의 속력은 70km/h입니다. 퍼세크가 아니고 hour입니다. 자,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내려오고 있는데 C라고 하는 차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놈이 쉽게는 속도가 50km/h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내가 타 있는 A, 내가 A 탔어. 람보르기니 탔어. 그러면 이 A가 봤을 때 B의 속력과 C의 속력은 각각 얼마일까?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요 공식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은 대상의 속도 70에서 70 마이너스 관찰자의 속도 60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km/h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C의 속도도 한번 볼게요. A가 봤을 때 C의 속도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대상의 속도인데요. 우리 상대 속도죠. 속도는 뭐예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은 뭐예요? 방향을 가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쪽은 내가 기준값이니까 A, 람보르기니가 기준값이니까 이쪽 위쪽을 플러스라고 잡고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잡아야 되겠죠. 만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나의 속력이 60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된다? 110 km/h 이렇게 나오겠죠. 돼요? 다 보이나? 마이너스 110 km/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빠차 타고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차 타고 갈 때 그런 거 보이잖아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내 옆에서 이렇게 차가 옆에서 이렇게 오면은 저 새끼가 이렇게 가죠. 근데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은 이렇게 가죠. 겁나 빠르게. 이렇게 겁나 빠르게 가죠. 이게 뭐야? 나의 속도가 더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마의 속도가 반대쪽에서 오는 그 차의 속도가 더 빨라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상대 속도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가속도 배워보기 전에요. 상대 속도, 요거. 상대 속도. 잠깐 다시 볼게요. 상대 속도, 우리 책에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요, 앞뒤만,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런 직선에서의 값만 구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 속도를 구할 때는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기준점을 잡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상의 속력을 표시해 주고요. 세 번째, 관찰자의 속력을 표시해 준 다음에 네 번째, 이 둘을 합성시켜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산을 쓰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고 있었는데, 역시 우리 그림은 졸라 잘 그려. 자, 앞으로 4m/s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3m/s로 내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비를 봤을 때 비의 속력은 얼마일까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거 풀 수 없겠죠. 뭐 이런 문제 잘 안 나올 거지만은, 이제는 안 나올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을 표시했습니다. 기준점 여기라고 적을게요. 대상의 속력을 표시했어요. 여기라고. 대상의 속력을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해주고요. 그래서 위쪽 방향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의 속력. 관찰자의 속력을 표시해주시면 앞쪽이 되죠. 그럼 이 둘을 합성하는데, 합성은 어떻게 하냐?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습니다. 합성을 어떻게 하냐면은 평행 사변형법 이런 거 배웠죠. 이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화살표와 평행한 선을 긋고요. 이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 화살표와 평행하는 선을 긋어요. 그럼 교점이 생기죠. 그럼 기준점으로부터 이 교점을 이으면 이 선의 길이가 바로 평균 속력이 되는 겁니다. 자, 숫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3이고요. 나는 4죠. 그러면은 얘는 피타고라스 아저씨에 의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5죠. 5m/s로 보입니다. 내가 4m/s로 이렇게 뛰어갈 때 B가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뛰어갈 때 B가 내가 얼마의 속력으로 와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5m/s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훌륭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속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가속도인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봤었던 물리량은 아예 다른 물리량이 가속도입니다. 그 속도라는 글자만 똑같지 아예 다른 물리량이에요. 가속도는요, 구해주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리고 사실 가속도라고 하는 거에 이 가자가 더할 가거든요. 근데 이 더할 가라고 하는 걸 좀 잘못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더할 가를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건 더해서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가 될 수 있지만 느려지는 것 또한 가속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어쨌든 가속도 구해주는 공식 보기 전에 예시를 들어볼게요. A라고 하는 놈이 있고 B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놈은요, 제일 처음에 0m/s였다가 아니야 20m/s였다가 나중에 60m/s가 되고요. B도 그래요. B도 20m/s였다가 60m/s가 됐대요. 자, 그럼 A와 B의 가속도는 똑같죠? 얘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속도랑 속력하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깜빡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제일 첫 단원을 선생님이 생략하고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제일 첫 단원에서 시간의 표준, 측정, 시간의 표준,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간이 왜 물리에서 중요하냐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의 기준값입니다. 기준. 그 기준이 시간이에요. 인터스텔라 봤을 때도 그런 게 나와요. 시간은 변하지 않고 기준이 되는 게 시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인터스텔라 맞지? 다른 영화는 아마 맞을 거예요. 오케이.
자, 20에서 60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속력은 변했으나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1초 만에 변했어요. 얘는 1년 만에 변했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달라요. 응? 그래서 시간의 기준값이 돼줘야 된다.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 지우고요. 얘 2초라고 해볼게요. 자, 가속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야,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40이지? 어떻게 구했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죠? 그래요. 가속도 구해주는 공식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입니다. 델타 V입니다. 자, 근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T분의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준 거와 같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가속도입니다. 자,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운동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두 가지 배우고요.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수업 마무리할게요. 일단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 등 같을 등이죠. 뭐가 똑같아? 속도가 같아요. 등속도 운동의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등속도 운동의 다른 말은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자, 근데요, 우리가요, 잠깐 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조금 나와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힘은요, 사실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 세 가지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모양, 방향, 속력, 빠르기예요. 이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힘이 작용한 운동이 아니에요. 적어도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힘이 작용한 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등속 직선 운동, 모양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 등속 속력이 변하지 않고 직선, 일직선으로 그대로 갔다라는 것은 방향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력도 변화가 없고 방향도 변화가 없다. 모양도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즉슨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힘이 없는 운동이다. 힘이 0인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등속도 운동, 공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고 설명을 들어보고. 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의 속력은 2m/s입니다. 이 공은요, 1초에 2m/s에 1초에 2m를 갈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을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낼 건데, ST 그래프와 VT 그래프와 AT 그래프가 있습니다. ST, VT, AT 그래프가 있어요. ST 그래프 1초에 몇 미터 간다고? 2미터 간다고? 1초 지났어. 몇 미터 갔어? 엄마 2미터 갔어. 2초 지났어? 몇 미터 갔어? 엄마 4미터 갔어. 3초 지났어? 몇 미터 갔어? 얘 6미터 갔어. 이렇게 되죠?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기울기 뭐라고요? 기울기. 기울기 is 가로 증가량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분의 s 뭐다? b velocity 속도. 그 다음에 vt 그래프 얘 죽을 때까지 몇 미터 per sec로 간대? 2미터 per sec로 간대. 등속 직선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죽을 때까지 2미터 per sec로 해줘야지. 2미터 per sec 해줘야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프 중에 가장 완벽한 그래프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완벽한 그래프가 바로 이 VT 그래프가 가장 완벽한 그래프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제일 많아요.
입만 한 개만 있으면 AT 그래프와 ST 그래프를 같이 그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초. 자, 여기에서 밑면의 넓이 구해봅시다.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사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면 3초 곱하기 2m/s 얼마 나와요? 6이죠. 6m죠. 왜 미터가 나오냐고요? m/s 곱하기 세크 약분 되니까 미터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6m가 되는 거예요. 뭔데 이게? 이동거리. 변이. 속도면 변이. 6m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는지 볼게요. 3초 때 이동한 거리가 6m. 맞네요. 그죠? 밑면의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 V 곱하기 T이기 때문에 바로 S 의미한다. 밑면의 넓이가. 그 다음에 한 개 더.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T분의 B 이렇게 구하죠. T분의 B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은 이건 뭐야? 가속도 A. 미안해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가속도의 단축키는 A입니다. 한번 수업에서 알고 있죠? 오케이. A. 가속도요. T분의 B는 A.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 그런데 말입니다. 속도 변화량이 있어요? 없죠? 2m/s로 계속 가요. 죽을 때까지. 속도가 안 변해. 속도 변화량이 없다는 건 얘 빵이죠? 그래서 기울기에 변화 없죠. 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가속도 지금 여기서는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이렇게 쭉 그려줘야 되겠다. 자, 일단 기울기는 T분의 델타 V라고 할게요. 델타 V.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즉, A가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가장 많은 게 바로 VT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 배워볼 건데 선생님이 오늘 그 저녁에 우리 형이 저기 서울에 오늘 연수 갔다가 돌아오는데 좀 데리러 오라 그래가지고 12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등 가속도 운동 그래프는 우리가 시간에 이렇게 찍어갖고 등 가속도 운동 배우고 바로 뒤로 연결해갖고 운동의 법칙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왜 애들이 별로 없지? 제 친구 되게 많다가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